네, 안녕하세요. 차분한 투자자입니다. 오늘은 제가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서 시나리오를 세우는 게 왜 중요하고 그 시나리오대로 투자를 해야 하는지, 진입과 매도, 그것이 손절이 됐든 익절이 됐든 왜 자신이 정한 원칙에 따라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쌍용정보통신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요. 저도 이 종목에서는 손실을 봤습니다. 제가 정한 시나리오대로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보통 스캘핑, 단타, 스윙 같은 짧은 기간에 수익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시나리오를 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스캘핑 매매는 전문적으로 하지 않지만 스캘핑을 잘 하시는 분들의 인터뷰라든가 실제 대화를 들어보면 대부분 자신이 전날 정해놨던 종목에서 상승이 나올 때 진입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당일날 선정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전날 어느 정도 추려놓습니다. 뭐 5종목이면 5종목, 10종목이면 10종목, 뭐 3종목이 될 수도 있고 20종목이 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어느 정도 추려놓은 종목 안에서 상승이 나오는 종목을 찾는다는 것이죠. 저도 쌍용정보통신을 매수하기로 결정을 하고 그 전날 시나리오를 세웠습니다. 여기 6월 10일 봉이 제가 진입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봉인데요. 저는 다음날 시나리오를 어떻게 세웠냐면 다음날 만약 시초가가 전일 종가 부분에서 형성이 된다라고 하면 진입을 할 것이다 라는 시나리오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시나리오와는 다르게 다음날 시초가가 약 10% 상승된 갭 상승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10%의 갭 상승이 제가 세운 시나리오와는 전혀 맞지 않는 시나리오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저의 원칙에 따르면 절대 진입을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저도 이제 MTS를 보고 있자니 주가가 제가 원하던 자리까지 내려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내가 세운 시나리오, 내가 세운 가격에 대한 시나리오만 보고 매수를 하게 된다면 그것은 상당히 위험한 투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분봉으로 한번 보시게 되면 자, 이게 전날의 갭 상승을 보여주는 봉이고요. 저의 시나리오는 지금의 그래프와는 정반대로 흘러갔어야 됩니다. 저는 시초가가 이 부분에서 형성이 되고 반대로 올라가는 모습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인데 그와 반대로 고가에서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다고 제가 원하는 가격만 보고 매수를 하는 것은 저의 시나리오를 완전히 뒤엎는 일이었습니다. 결국 종목은 추가적으로 하락을 쭉 이어오게 되어서 마이너스 8.3으로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여러분들도 이제 주식 투자를 하실 때 어느 정도의 시나리오를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같이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나름의 시나리오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수급이라든지 차트를 보시는 게 아니고 어떠한 종목이 지금 이 쌍용정보통신 같은 경우는 이제 공공부문 클라우드 대전환 사업에서 크게 수주를 했죠. 이제 이 수주로 인해서 큰 탄력을 받았던 종목인데 내가 만약에 장기 투자, 같이 투자를 한다고 하면 이 수주 사업에 대한 시나리오가 있을 것입니다. 이 사업으로 인해서 쌍용정보통신의 미래 가치는 지금보다 몇 배로 높아질 것이며 그로 인해서 주가는 어느 정도의 위치를 해야 된다라는 시나리오를 세우셨을 겁니다. 반대로 수급이라든지 차트를 보고 투자하시는 기술적 분석을 보고 투자하시는 투자자분들은 또 다른 자신만의 원칙을 세우고 당일에는 그 시나리오를 변경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시나리오를 따라가지 못했을 때의 가장 큰 단점은 뇌동매매가 나올 수 있는 것이고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가장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이 뇌동매매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수수료 0.25%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10번만 하게 되면 2.5%입니다. 100번을 거래하게 되면 25%입니다. 뇌동매매로 100번을 거래하는 거 절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자신이 그 전날 그렇지 않으면 진입하기 전 세웠던 시나리오대로만 진입을 하시기를 바라고 매도를 하실 때도 본인이 정한 시나리오 안에서 매도를 익절이든 손절이든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